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한 이틀이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삼성 갤럭시 S 뭐 10에서 뭐 암호화폐 이더리움 지갑만 먼저 선행돼서 콜드 월렛을 장착을 하겠다, 뭐 그런 사진이 여기저기 돌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은 이제 ETF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연기했다, 뭐 그런 거에 관해서도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오늘은 다뤄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도 뭐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뭐 그렇다고 뭐 크게 특이하게 막 그런 건 없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에 정도에는 좀 그래도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이 그래도 가능성이 되게 크다, 다른 거보다, 모든 자산보다. 그런 거에 관해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뭐냐면,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그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한 번 있었고, 그 전에가 2012년도에 있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 2019년인데 그게 내년 5월 달에 그게 이제 기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이 표가 원래 그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달에 반감기가 실행이 되면 그 전년도 같은 월수 있죠. 정확히 12개월 전부터 비트코인이 좀 상승 트렌드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차트하고 어떤 그런 트렌드를 근거로 하면, 여기 보시면 3번에 걸쳐서 그 구간이 있죠. 지금 녹색 구간하고 빨간색 구간을 보시면은 거기다 이제 네모칸으로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1개, 2개, 3개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반감기가 2020년 5월 11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전이 바로 2019년 이번 연도 5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뭐 시세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고, 폭락한다 뭐 이런 저런 말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저는 갈 때까지 다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선에서 뭐 더 이상의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다음의 구간이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게, 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미중 불안감이 뭐 조성되는 게 그게 심화되는 거랑, 그리고 차트상에 봤을 때 여러 사람이 이제 지목하는 게 사실은 5월달, 6월달 이 정도 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오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뭐 제가 봤을 땐 3월, 4월달에도 뭔가 트렌드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는 아마 5월달, 6월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뉴스는 이 사진은 이제 갤럭시 S10에서 뭐 이더리움만 일단 장착해서 이걸 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삼성에서 그런 이 발표에 관해서 자기네는 이제 언급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사에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얘기가 나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한다 안 한다, 예전서부터 뭐 비트메인에 관한 여러 가지 것도 뭐 폭망했다, 뭐 망했다, 우지한 뭐 사망, 근데 사망 안 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사업을 계속 스위스에서도 벌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뭔가 벌리고 있어요. 예, 그거에 관해서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바이낸스 지금 마크죠. 바이낸스 하면 검정색하고 노란 바탕이 자기네들 이제 주력의 어떤 그 칼라인데, 지금 보시면 크립토 OTC 서비스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바이낸스에서도 지금 OTC 마켓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예전에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코인베이스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했고, 바이낸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거래소거든요. 근데 바이낸스마저 OTC 마켓을 열었다. 그래서 거대 자금을 제가 알기로 최소한 7만 1,000불 이상의 거래자들이 OTC 마켓을 좀 더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그 마켓을 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OTC 마켓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아마 개인들이 움직이는 장내 거래 시장에서 소소한 금액으로 움직이는 그 정도는 아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드하고 실버하고 플래티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 거거든요, 이게. 1월 25일자. 그래서
가격이 마찬가지로 그냥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폭락도 안 하고 그렇다고 폭등도 안 하는 장세. 지금 트렌드가 하여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금은 시세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뉴햄프셔에서 이제 2020년에 목표로 해서 자기네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자기네가 이제 세금을 걷는 거에 관해서 지금 합법화하기 위해서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와이오밍하고 오하이오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여기에다가 뉴햄프셔도 여기 추가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될 확률이 높지 여기서 멈춰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카오에서 뭐 빌지를 예를 들어서 카카오로 전송을 하고 그걸로 돈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지금도 받고 있지 않냐, 근데 뭐 그게 대수롭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전기세 하나만 받으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스비 하나만 받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세금 항목이 추가되고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뭘 뜻하는지,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그리고 뉴햄프셔에 관한 그 뉴스가 뭐냐면, 미국의 주 뉴햄프셔는 현재 수수료 및 지불 합법화하는 법안 고려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자기네가 제안을 했다. 그런 거에 관해서 나와 있고, 이 계획은 회계 평가 및 관리 문제를 다룰 것이며, 또한 국가에 무료로 크립토커런시 트랜잭션을 처리할 적절한 타사 지불 프로세서를 식별해야 합니다. 주 재무부는 2019년 11월 1일까지 주지사 하원 및 상원에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안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홍콩 주식시장에 이제 비트메인 IPO에 관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게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홍콩에서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3개의 IPO가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는 실패했고 1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그런 뉴스에 관해서 이제 나온 것 같고, 이따가 다른 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막판에. 이 사진은 OK코인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 6천만 달러를, OK코인이 6천만 달러를 들여서 이제 역외 인수를 통해서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거에 관해서, 그런 거에 관한 이제 기사거든요. 이 뉴스가. 그래서 보시면 OK코인의 창립자이자 세계로 2번째로 큰 암호화 교환 OKEX의 설립자인 스타XU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서 약 6천만 달러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거래는 한 공개년 1월 23일 인수한 회사 LEAP 홀딩스 그룹에 의해 계약이 이제 진행될 거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 경로를 통해 비상장 기업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문제와 실사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관하여는 관료적인 조사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은 뭐냐면, OK코인의 창립자인 OKEX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해서 자기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빗썸이 역외 인수를 통해서 그 상장 시도를 이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돈으로 밀어붙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자금들이 현물경제 시스템에 꼬신 주식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흐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사진 보여드린 것 같이 바이낸스에서 이제 OTC 트레이딩 데스크를 열었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사진하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이제 이 사진이 나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이낸스는 1월 23일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더 큰 거래를 위해 장외시장이죠. OTC 거래 데스크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BTC 7만 1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얼마 전에 이제 비트렉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뉴스는 뭐냐면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에 관해서 자기네가 규제안을 내보내겠다,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은 규제안에 관해서 자기네가 언급을 하겠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까 처음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삼성이 갤럭시 S10에 이더리움 지갑이 이제 거기에 뭐 콜드 스토리지로 작용할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그거에 관해서 자기네들은 보증하지 않는다, 자기네는 그거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에 관한 어떤 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전서부터 이 뉴스가 링크가 어딨냐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확실하지 않은 뉴스를 왜 말해는. 근데 이런 뉴스, 예를 들어 뭐 삼성에 관한 뉴스나 비트메인에 관한 뉴스나 뭐 손정에 관한 그런 뉴스도 뭐 했다 안 했다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링크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확실해지면은 어느 순간에는 대중들이 볼 수 있으면 저는 이미 그때는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부인을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뭔가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들락날락거리고 이러지 않을까요? 루머가 생성되고, 그런 일환의 하나로 보면 되지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그래서 내용이 스마트폰 삼성은 삼성 보여주는 갤럭시 S10 블록체인 키스토어 응력 프로그램은 1월 23일 날 이게 나왔다고 해요. 스마트폰에 등장할 이미지 인물의 실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출시 전에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다른 암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삼성은 보도자료에 코인텔레그래프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자기네가 뭐 이거에 관해서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는 지금 암호화폐 찬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스위스에서 리텐슈타인에서 지금 이 산업이 지금 번창하고 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크립토밸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스위스에서. 그거에 관한 뉴스인데, 이 지역의 새로운 회사 중에는 비트메인, 카르다노, 이더리움과 같은 10억 달러 이상의 신성 기업인 유니콘이 4개나 있습니다. CVVC에 따르면 크립토밸리의 상위 50위가 전세계 암호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5분의 1이니까 20% 정도 되는 기업들이 거기 가서 지금 뭔가 연구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사라질 시장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런 짓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크립토밸리 망할 거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뉴스가 다시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제 확신하고. 그리고 이거는 백만장자인 다이슨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가 올 것 같으니까 싱가포르로 자기네 그 본사를 옮겼거든요. 그거에 관한 사실 내용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냐면, 아시아의 성장 전망에 대한 시선으로 결정됐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의 수익 관점에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속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익을 창출해 왔으며 투자를 주시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문제가 불거지면 분명히 자기네 어떤 본사가 있는 건물도 타격을 받거나 부동산 값어치도 하락할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미리 지금 이런 어떤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약삭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저도 이제 아시아 시장 쪽으로 유럽계 자금, 미국계 자금이 엄청나게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냥 잠정적으로 몇 년 있다 빠져나갈 자금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제 뭐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2030년 이상으로 가면서 어떤 패권이나 아니면은 GDP에 관한 그런 흐름이 분명히 변할 거에 관한 거를 미리 이런 사람들은 미리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비트코인 가격이 CBOE에서 이제 연기된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거를 이제 하락하는데 쫓아갔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에 가시적인 영향이 크게는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반액의 CEO인
잔 벤 액은 CNBC의 ETF 엣지에서 미국 정부의 폐쇄로 인해 해당 기관이 그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직원 부족으로 인해 비트코인 ETF 신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CBOE의 직원이나 이런 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셧다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비트코인 ETF에도 가시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에 관해서 사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이 될 텐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세력들은 분명히 자기네가 생각하는 뭔가 시기를 저는 어느 시점으로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유럽을 자기네가 겨냥한다, 겨냥한다 그런 얘기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전쟁에 관해서 유럽에다가 자기네가 2,300만 달러인가? 하여튼 그거에 관한 어떤 그 금액에 관해서 자기네가 분쟁을 일으킬 거다, 세금 폭탄을 매길 거다,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거든요. 우리는 미국 행정부가 우리를 위해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제한 사항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200억 유로 상당의 수입품 목록을 작성하여 재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럽과의 무역 분쟁 심화. 그래서 중국하고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하고의 갈등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래서 사실은 중국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실 미국의 고립주의를 사실 자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이 계속 이런 행사권을 만약에 행사하면 결국엔 달러한테 좋고 미국이 부강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 보시면 왜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만약에 하강을 하면 그거로 인해서 왜 전 세계 경제가 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냐, 그런 걸 끌어낼 수밖에 없냐에 관해서 이제 나온 뉴스인데, 중국과 유럽 침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 뉴스 말씀드린 거랑 이거랑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붕괴의 핵심 결과는 유로화 파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유럽 의회의 선거에서 우파와 좌파의 예상된 성공은 통화노조의 종말을 촉발시킵니다. 양극단은 단일 통화와 양립할 수 없는 주권 복귀에 대한 의지를 공유합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노란 조끼 운동이 아직까지도 10차에 걸쳐서 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뉴스가 우리가 보는 뭐 국내 언론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 노란 조끼 운동이 사실은 심화되면 심화됐지 그게 전 유럽에 걸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통화 같은 것도, 유로라는 통화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파괴되기 지금 직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불을 당기는 게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저는 그런 트리거를 계속 조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만약에 있으면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연이어서 갈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 위안화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유로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달러만 굳건할 거다, 그리고 미국 경제만 탄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 뉴스는 아까 이제 갤럭시 10에 관한 그런 뉴스인데, 조셉 영이라는 사람이 삼성 갤럭시 S10 블록체인 지원 시 ETF 및 벡트보다 큰 파장이 있을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삼성이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이는 비트코인 ETF 및 벡트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그는 ETF와 벡트는 어느 정도 영향을 불어일으킬지는 미수지만 삼성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일평균 수백만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성이 현재로서는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1위고 지금 2위가 된 게 화웨이고 3위가 애플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원래 애플이었는데 밀려나고 해서 지금 현재 3위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그런 파워에 관한 거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 사실을 보고 저는 어떤 패권의 흐름이나 자본의 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든, 분명히. 여기 다시 한번 나왔는데 3대 채굴 장비 업체 중 2곳은 사실상 IPO 실패. 경제미디어 증권 15가 3대 채굴 장비 업체 중 비트메인을 제외하고 모두 공시적으로 증시 상장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비트메인, 카나안, 이방건지 등은 지난해 홍콩 증시에 IPO를 신청한 바 있다. 홍콩 거래소는 비트코인 채굴 장비 업체의 IPO를 신청을 반기지 않는다며 특히 지난해에 비트코인이 급락한 점이 당국 관계자들에게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비트메인 측은 여전히 홍콩 당국과 IPO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뭐 IPO가 망했네, 비트메인 망했다 이런 식의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데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거에 관해 끄집어내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엄청나게 까요. 근데 좀 속된 말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무슨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관해서 정확히 오피셜하게 안 나온 거 내에서 사실 큰 어떤 건데기를 건져내야 되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근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단순한 사람들은 어떤 뉴스나 어떤 사실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뭔가 정부에서 뭐라 발표를 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믿어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뭔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그냥 자기 주관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그냥 사회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장사하고 뭐 사기당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 물정을 봐도 그렇고 그 심연에 있는 어떤 이권관계나 패권의 흐름을 자세히 봐셔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 저는 암호화폐에서도 그냥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다시 물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가 사실은 맥이고 그때가 사실은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사실은 지금 정도가 지금 뭐 가격대가 엄청나게 하락해가지고 불안장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전 세계 흐름이 긍정적으로 분명히 갈 거라는 지금 효시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삼성폰에서, 물론 삼성전자에서 부정하는 그런 뉴스를 냈지만, 근데 저는 그런 뉴스,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희망회로가 아니라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게 돈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뭐 부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말이 좀 길긴 했는데 어쨌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